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율 대표 조장군 변호사예요.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저희 의뢰인분 화요일 그 중앙지검에서 조사받으시는 저희 의뢰인분 조금 이제 조사 앞두고 걱정된다 하셔가지고 오늘 뵙고 예, 조언 드리고 한번 요새 오랫동안 못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준비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한번 저희 근데 조명이 참 중요한가 보더라고, 이 영상 촬영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쉬운 건 없다. 조금 그래서 한번 지금 옆에서 비춰봤더니 살짝 좀 덜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주 봐서 그런지, 그냥 뭐 이 정도면 생긴 게 원래 이런데, 일단 말 그만하고요. 저희 의뢰인분은 감독원 조사 받고 고발 당해서, 그러니까 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법정형이 10년짜리예요. 하한이 엄청 세요. 집행유예 못해요. 그러면. 자, 근데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이제 금융회사 직원분인데 좀 다른 주머니를 찬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우리 한 지금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버블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상가, 시행. 한동안 뭐 부동산 증권사 부동산 하는 친구들 뭐 대리도 몇 억을 받고 연봉을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최근에 그러니까 뭐 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해야 되니까 한동안 너무 돈을 막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금융회사 직원분들도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막 뭐 가족 친척 명의로 SPC 만들어 가지고 따로 막 회사 일이기도 하지만 따로 돈 받고 이런 경우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분 같은 경우는 돈 받았어요. 잘못했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분이 받은 거는 한 1억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시행사가 한마디로 이제 시행사 대표님이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시행이 이루어지면은 여러 지출 항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탁사가 그거를 집행을 해요. 근데 한마디로 바지 걸어놓고 돈을 돌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받은 이익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범행 이익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독원 조사 받을 때 겁나니까 서류도 감추고 막 이렇게 했다가 고발을 그러니까 세게 맞은 거예요. 당연히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선처를 해줘요. 그냥 명목 금액 전체가 다 네 잘못이겠거니 라고 고발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찍으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의뢰인분이 그래요. 이제 화요일 조사니까 저 일단 찾아오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의뢰인 오신다면 당연히 오시라 해야죠. 그래서 조율이 좀 안 되다가 오늘 이제 했었는데요. 의뢰인분이 말씀 워딩이 그래요. 내가 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조사를 앞두고 좀 이렇게 변호사님하고 연습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선생님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 적용 법조를 달리 해야 된다. 자, 뭐냐면은 이전에 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는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일부를 감추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더 크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적용 법조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아니라 우리 일반 형사범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구도기 때문에 저랑 연습할 거 없다. 있는 대로 공손하게 말씀하시고 수사관이
선생님과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연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감추려고 거짓말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데 막 옛날 거 조사, 옛날 거 막 보면서 막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당사자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환기한다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했다라고 쳐요. 자, 그런 경우에 조사관이, 수사관이 얘기하다가 뭔가 이게 좀 이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이 피의자가 뭐 좀 약간 어색한데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저 그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저는 그 고시생 때 결혼해 가지고요. 너무 빨리 한 느낌이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근데 뭐 너무 이렇게 결혼도 초라하고 뭐 고시생 둘이 결혼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 하려고 한 노래가 무슨 MR? 음악이 준비가 안 됐다 해가지고 뭐 다른 노래를 뭔가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두 곡을 연습했었는데 가사를 적었어요. 가사를 적었는데 결혼식인데 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노래는 하기로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줄에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아, 이게 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중간에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뭐 신부를 바라보면서 뭐 이런 상황이 못 돼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해요. 얘는 뭐 약간은 우리 와이프는 사랑의 감정을 못 느꼈나 봐요. 그 제가 부른 노래에서. 자, 이 얘기 왜 하냐. 연습을 해요, 많이. 좋든 나쁘든 연습을 했다 쳐요. 자, 근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경찰은 수사관은 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 고발장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고발장에 있는 내용이 진실일 거라 생각을 하고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감정으로 시선으로 바라봐요. 감정보다는 시선. 자, 근데 거기서 외운 거를 얘기하려고 해봐요. 외운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어색하지 않겠어요? 기억 못하면 어떨 거야? 나 이거 기억했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의 잘 안 통해요. 거짓말은 의외로 우리 수사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숨긴다고 될 것 같아요? 숨긴다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 거의 없다 생각해. 거의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도 거짓말 했다가 구금된 이후에 자백하는 사람들 봤어요. 적긴 하지만. 자, 변호사를 만날 때는 변호인한테 거짓말하면 끝장이에요. 자기가 뭐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이거 상황을 내가 어레인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 분들이 거짓말해요. 변호인한테. 아주 착각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바보 아니에요. 수사기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자, 근데 뭐냐면 변호인은 의뢰인을 믿어야 돼요. 의뢰인도 변호사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특히 형사변호 할 때는 그 신뢰관계 중요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여담인데 변호사한테 보수 다 안 주고 자기 형사변호를 잘해줄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얼마이더라도
약정한 돈은 변호사들한테 밀리면 안 돼. 형사 변호한텐 더더군다나요. 하여튼 이런. 자, 그래서 연습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공손하게 답하는 게 피의자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법에 관한 얘기는 변호사가 할 거예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 서면으로 할지, 얼마만큼 얘기할지. 자, 변호사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 수사관님한테 힌트를 주고 생각을 좀 돌리는 역할을 하죠.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말 많이 하면 수사관 좋아하겠어요? 조사는 수사관의 나름 자기네 자기 공간인데 변호사가 말 많이 하기 두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두둔한다고 말 많이 한다라고 그게 본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조사 받을 때 변호사님들 옆에 오셔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좀 끄직끄직 하다가 한 뭐 30분, 1시간 얘기 듣다가 가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옛날 변호사님들 중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자, 그런 조사 동석은 하나마나예요. 조사 동석할 때는 그 시간을 일단 다 버텨내고 마지막에 조서가 정말 예쁘게 나온 데까지가 보는 게 일이에요. 자,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의뢰인이 너무 긴장한 것 같다라고 하면 물도 좀 떠드리면서 긴장하지 않게끔 하고, 너무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변명 옹호하려고 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필요하게 이상하게 장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잘라줘야죠. 또 어떤 거는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두렵다 보니까 우리 그냥 잘못 안 해도 경찰차만 보면 좀 이렇게 나 좀 뭐 잘못했나 싶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얘기 좀 천천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옆에서 약간 도와드리고. 자, 그렇게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돕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을 위해서도 변호인으로서도 정말 좋아요. 변호사가 수사관하고 싸워버리면 끝장이야. 그래서 의뢰인분들 생각하는 역할하고 본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연습하지 말고 있는 대로 솔직히 공손하게 두려운 마음에 공손한 두려운 마음에 거만해지기도 해요. 자, 우리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정말 안타깝죠? 타이거 우즈 약물 뭐 혐의를 받는데 대통령하고 전화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두려움 때문에 거만해져요. 두려움 때문에 호통을 치는 거잖아요. 보통은 화를 내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면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좀 얘기를 설명을 좀 많이 해보세요 라고 얘기 드리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은 결국은 가서 봐야 돼요. 조사관의 성향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에 꽂혀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죠. 그래서 저는 보수 중에 조사 동석 아마 좀 비싸게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로서 제일 피곤하달까요? 하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조사 받으실 때 오늘의 그냥 영상에서 좀 정리, 저희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다셨는데 두 갈식으로 좀 사장님 두 갈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도 진정성 있게 제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갈식으로 정리해서 인터뷰처럼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면 제가 이런 말에 진정성이 묻어 나오겠어요? 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제가 생각난 대로 그냥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4, 59초, 15분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피의자 분들이라면 제 영상 들어서 도움 될 거라 생각해요. 15분 정도는 이 정도면 투자해야죠. 피의자가 맞으시다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사 있는 대로 공손하게 받으시고 좋은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 좀 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받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조서가 본인에게 마땅하게 자 우리 정말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막 악질적인 변호사 똑똑한 악질적인 변호사 만나가지고 막 엄청 잘못한 놈이 막 성폭행 뭐 사람 죽인 놈이 막 무혐의 나오고 이런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자 근데 실제 더 두려운 사항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조금 더 세게 맞는 경우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옹호하지 못해서. 그런 일은 좀 억울하잖아요. 좋은 변호사님 만나서 있는 거의 그대로에서 조금만 반성해서 선처받는 거. 내가 다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남도 그렇게 봐줄 거냐. 자, 그러면 뭐 항상 그러잖아요. 자, 변호사의 역할. 남도, 자, 의뢰인이, 아, 변호사님 뭐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 돈 이거 받고 그냥 나 어쨌든 무혐의로 만들어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변호사는, 어, 전화가 울리니까 조금,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변호사는 남의 시각에서, 자, 수사관, 판사님의 시각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의뢰인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설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면 의뢰인을 설득하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저희 가능하면 구금되지 말고요. 구금되지 말고 열심히 잘 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